자, 우선은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고 오늘 요 유닛이라는 것과 포지션이라는 CSS 속성을 좀 알아볼 거고, 시간이 좀 남으면 백그라운드 관련된 것도 조금 보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문서들 중에 HTML은 거의 끝이 났고요. HTML 수업은 거의 끝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폼 요소를 조금 더 볼 거고, 나중에. 그 다음에 A 태그도 다 봤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도 간단하게 봤고, 피겨는 뭐 해보면 될 거고, 아이프레임은 지금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이제 HTML은 끝이 났고, 여기 CSS를 제가 따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자, 요걸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박스 모델까지 했어요. 박스 모델. 그래서 이제 너비 높이를 지정을 해봤고, 근데 이제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px나 %라는 걸 쓰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해요. 유닛 단위. %가 왜 지워져 있지? 아, %가 필요 없군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예고고, 제가 문제를 내드린 거가 있어요. S04 박스 모델에서. 자, 사진 갤러리 만들기라는 과제를 드렸어요. 자, 사진 갤러리는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드렸고요. 자, 일단 보시면 알다시피 세 개의 사진을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정렬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자, 가로 너비가 100%인 곳에서 세 개의 사진을 한 줄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한 줄에. 근데 이제 한 줄에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30%씩 나눌 건데, 왜 30%냐면 요 주변에 여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반을 나누면 33.3%죠. 33.3%가 되는데, 여백을 좀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30%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버라는 걸 이용해서 이 친구가 사진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예시로 쓰고 있는 이 친구는 GPT가 무료 사진 업로드 사이트에서 무료 사진 링크를 알려준 곳이고요. 자, 사진 갤러리 만들기가 위쪽에 있나 봐요. 여기 있다. 그러면 픽썸 포토스라는 곳이 있었죠. 픽썸 포토스.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가져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 링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뭘 픽썸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갤러리, 포토 아이템 이렇게 클래스가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 타이틀들이 있어요. 타이틀들. 자, 각 사진은 높이가 200으로 고정이고, 너비는, 자, 지금 보면 고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진이 바뀌죠. 바뀌는데 너무 작아지면 현재 이 친구가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쵸? 변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다 인라인 요소를 두라고 했고 정렬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제목 사진은 사진 너비보다 좁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테두리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했던 건데도 해드려 볼게요. 자, 한 번 더 풀 건데. 자, 제가 좀 올릴 수 있도록 BR을 20개 정도 둘게요. 20개. 그럼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소켓 통신이 끊어진 것 같아요. 끄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여백이 더 생겼죠. 자, 여기 지금 갤러리를 만들 거예요. 갤러리. 자, 우리가 섹션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섹션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론적 태그예요. 잘 보면 섹션 태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어떤 구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구문.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일단 갤러리라는 아이디를 하나 줄게요. 갤러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이디가 아니라 클래스를 주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갤러리 아이디를 하나 주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섹션을 이미 제가 전체 스타일 속성을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섹션을 주면 좋은데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냥 div로 심플하게 해볼게요. 의미론적 태그 없이. 자, 이 안에 지금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냥 3개를 쓰게 되면, 이미지들을 이렇게 3개를 쓰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꾸미기에 굉장히 곤란해져요.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 예제로 봤던 것처럼 이 갤러리 블럭 안에 이미지를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지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아래에다가 타이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의 제목이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개별인 친구에서 밑에 이미지를 만약에 여기 나란히 쓰게 되면 이 친구를 묶음처럼 쓸 수가 없어요. 자, 묶음처럼 쓰기가 좀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 바깥쪽에 이렇게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친구는 블럭이긴 한데 가로로 정렬될 거니까, 가로로 정렬되는 블럭은 뭐라고 했죠? 인라인 블럭이라고 그랬죠. 인라인 블럭을 주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되겠죠. 자, 이런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갤러리에 사진들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블럭을 만들면 또 장점이 뭐죠? 이런 정렬도 되지만 위에 아래 여백 같은 것도 주기가 좋죠. 자, 이런 박스 모델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들을 단순히 3개씩 쓰는 게 아니라 3개를 쓰는 게 아니라 자, div 안에 그렇죠? 이미지를 두는 게 좋겠죠. 자, 거기에 이제 형제로 스팬이나 또는 볼드, 뭐 스트롱 이런 걸 쓰게 되면 밑에 타이틀을 쓸 수 있겠죠. 그럴까요, 그렇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일단 고양이를 넣어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가 위치가 폴더 안이라서 한 칸 뒤로 이동한 후에 src 안에 이미지 안에
고양이를 쓰면 되겠죠. 치즈냥이. 밑에다가 치즈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친구 크기. 자, 지금 우리가 이 이미지한테 높이 고정을 줬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시면 각 사진은 200px의 높이를 고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위에다가 쓰는 게 좋은데 밑에 여기 바로 밑에다가 쓸게요. 스타일이라 하고. 자, 우리 이 div 안에 있는 이미지를 크기를 지정하고 싶은데, 자,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를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아이디를 주면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여러 개를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클래스로 줘서 이미지 랩 이런 식으로 랩 또는 우리가 쓰는 백그라운드의 백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감싸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갤러리 안에 자, 이미지 랩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갤러리와 이미지 랩 사이에 무언가 더 끼어 있는데 혹시 알 수 없다 그러면 자손 선택자를 쓰는 게 좋고 아니야 나는 바로 붙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식 선택자를 쓰는 게 좋겠죠. 성능은 이게 더 나은데 이미지 랩을 다 찾기 때문에 자손 중에.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개발자들은 이제 보통 자선 태그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죠. 나중에 이 사이에 하나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뭔가 하나 더 생기면 곤란하니까. 자, 근데 일단 우리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높아짐에 하는 얘기였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높이를 고정하는 거예요. 200px로. 자, 이렇게 고정을 했죠. 자, 근데 이 치즈냥이가 지금 현재 이 블럭에서 이미지와 스팬을 가로로 정렬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BR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됐죠? BR. 자,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이 친구 치즈냥이를 P 태그에다가 넣는 방법이 있죠. P 태그는 단락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한 칸 내려가게 되죠. 여백까지 생기고. P 태그가 싫으신 분은 이거를 div로 하면 되죠. 자, 이 양쪽 두 개 다 같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요? 원래 이제 이게 플러그인 기능이었는데 웹스톰에 아예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위에 걸 바꾸면 밑에 거도 같이 바뀌는 거는 원래 플러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자, 아까 전처럼 이제 div를 써도 되고 p 태그를 써도 되겠죠. div를 쓰면 장점이 이렇게 마진, 쓸데없는 마진이 안 생기는 특징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이미지 랩이 3개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3개.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복사했어야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정렬되라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정렬되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죠?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것들은 아래로 정렬되는 거 블럭,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는 그렇죠. 인라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면 돼요? 갤러리 안에 이미지 랩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주면 되겠죠. 근데 인라인으로 주면 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블럭의 속성이 사라지니까 마진, 너비 높이, 마진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인라인 블럭을 주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아예 인라인 자체가 안 먹히네요, div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기가 맞게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브라우저 너비가 이 친구를 포함하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칸씩 한 칸씩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그런데 이 갤러리는요, 이미지를 꼭 3개만 갖는데요. 꼭 여기 100%인 이 공간에서 3개만 갖는데요. 그래서 자, 이 부모를 기준으로 자, 이 부모 블록의 너비를 기준으로 자, 이 친구가 3분의 1만 가졌으면 좋겠대요. 자, 부모를 기준으로, 부모의 100%를 기준으로 나는 3분의 1만 가지고 싶대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1로 나누면 되죠. 3분의 1로 나눈 값이 몇이 되죠? 33.333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주변에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를 30%로 주겠다. 자, 그래서 이미지 랩이 3개가 골고루 있도록 너비를 30%로 주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중간에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 이미지 랩이 인라인이니까 정렬을 어떻게 하면 돼요? 텍스트 센터를 주면 되죠. 텍스트 센터를 주면 이 친구들이 중간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미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자, 갤러리를. 자, 그래서 자, 갤러리를 텍스트 센터를 주면 중간으로 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갤러리는 자, 텍스트가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으로 오는 이유는 뭐다? 부모가 센터이기 때문에 자식도 센터로 캐스케이딩, 상속받은 거죠. 상속받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바처럼 생각하면 되죠. 여기 부모가 센터라서 나도 센터가 된 거죠. 그러면 자, 자식이 나는 왼쪽에 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이 그냥 지정하면 자식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치즈냥이가 왼쪽으로 이동돼요. 여기 이미지 랩은 텍스트가 레프트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근데 지금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 버렸네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검사하기를 해보면 자, 지금 보면 이미지 랩이 자, 이미지 랩이 이미지보다 조금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미지 랩이 이미지보다 조금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미지 랩이 이미지보다 큰 이유는 현재 지금 이게 고정 크기. 자, 이 친구는 고정 크기고, 치즈나잉이는 고정 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미지 랩은 이 전체에서 33%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이미지 크기는 높이를 200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미지 랩의 크기도 어떻게 전체에서 3분의 1로 고정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치즈냥이가 살짝 왼쪽으로 정렬이 돼버린 상태죠.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텍스트 오리진 레프트를 줬기 때문에 자, 지금 텍스트 오리진을 레프트를 랩에다가 줄 게 아니라 여기 치즈냥이를 감싸고 있는 이 블럭을 레프트로 줘야지 자, 이 친구가 왼쪽으로 이동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여기 치즈낭이를 감싸고 있는 이 친구를 레프트로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한테 클래스를 주는 게 좋겠죠? 클래스로 이미지 타이틀 이렇게 주고 타이틀 랩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타이틀 랩 감싼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갤러리 안에 이미지 랩 안에 이미지 타이틀. 자, 근데 이렇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자손으로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이미지 타이틀 랩을 자, 텍스트 오리진 레프트를 여기다 줄 게 아니라 Alt Shift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미지 타이틀 랩에다가 주면 되겠죠. 여기 이미지 랩이 아니라 이미지 타이틀 랩. 자, 지금 나머지 친구들이 복붙되면서 자, 이 친구들이 이미지 타이틀 랩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자, 나머지 친구들도 이미지 타이틀 랩을 이렇게 줄게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자, 거의 다 했네였죠? 여기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테두리를.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테두리를 주려고 해요. 자, 이미지한테 테두리를 주면 되겠죠? 자, 이미지한테 볼더를 주고 블랙을 안 줘도 자동으로 블랙이 될 거예요. 자, 이 색깔은요, 볼더 컬러는 텍스트 컬러랑 따라가요. 이 볼더 컬러는 누구를 따라간다? 내가 여기 블랙을 지정을 안 했죠? 자, 컬러랑 동일한 색깔을 가져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볼드 컬러는 블랙이 되겠죠. 기본값 블랙.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컬러만 이렇게 지정을 했어. 자, 레드. 그러면 빨간색으로 따라가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따라가요. 두 개가 따로따로 지정되는 게 좋긴 한데 볼드 컬러가 지정이 안 되면 컬러, 텍스트 컬러를 따라가더라. 자, 그냥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친구는 패딩이 필요해요. 그렇죠? 패딩. OPX 정도 줄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약간 둥글게가 있으면 좋으니까 border radius까지 있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주변에 살짝 마진이 있으면 좋으니까 마진도 조금 더 줄게요. 마진인데 위아래는 없을 거고 좌우를 현재 자, 이 30%니까 지금 현재 3.3% 정도가 남아 있어요. 좌우가. 그러니까 그냥 약간 1% 정도만 줄게요. 1% 정도. 1%가 너무 작나요? 1.3% 정도 줄까요? 아, 이미지에다가 주면 안 되고 죄송해요. 이미지 랩에다가 줘야 되죠. 이미지 랩에다가 마진 1.3% 이렇게 13은 너무 크다 그렇죠? 1%만 줄게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이미지 랩이 자, 이미지 랩의 이미지가 자, 이미지 랩의 너비를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
자, 이 친구가 높이는 200이지만, 자, 높이는 200이지만, 이미지랩의 너비를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 지금 이미지랩은 전체 30%니까 이미지의 너비는 100%로 주면 되죠. 자, 어떻게? 너비를 100%.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뚱냥이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줄어들고, 날씬이냐, 뚱냥, 이렇게 되는 게 원치 않아.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이 친구를, 이미지를 커버처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 너비, 세로 너비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커버처럼 쓰는 방법. 그것이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브젝트 핏.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렇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과제이고요. 자, 요 오브젝트 핏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제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보라고 했죠. 자, 기본값이 fill이고요. 왜곡하면서 비율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fill입니다. fill.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cover. 커버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진 크기가 이만큼인데, 자, 내가 가로를 찌그러뜨려. 한 이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게 fill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출력해야 될 공간이 이만큼인데 이미지 크기는 이만큼 커. 이만큼 커. 그러면 이 친구를 중간으로 정렬을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중간으로 정렬을 해서 자, 이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쫄라맨처럼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부분만 보여주죠. 자, 반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간이 이만큼인데 자, 이미지가 이만큼 커. 자, 이만큼 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중간으로 이렇게 옮겨요. 중간으로. 자, 이렇게 중간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자, 요게 뭐예요? 커버가 되겠죠. 자, 그냥 하나씩 좀 해볼까요? 컨테인이 내가 설명이 기억이 잘 안 나. 컨테인 잘 안 써서.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 제가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보고 그렇죠? 자, 이 친구를 컨테인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찌그러지는 대신에 원본 비율을 최소 부위로 맞추는 거죠. 최소 부위. 자, 원본 부위를 최소 부위. 자, 예를 들어 늘려볼게요. 자, 늘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딱 원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고 있죠. 요게 컨테인, 최대한 들어가도록 하겠다. 말 그대로 컨테인이 되겠죠. 최대한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자, 커버랑 컨테인을 제일 많이 쓰겠죠. 커버. 근데 이미지 갤러리에 어울리는 것은 아무래도 커버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죠. 뚱냥이가 되기도 하고 날씬이가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브젝트 핏 각자를 정리를 해봤고요. 갤러리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되었고요. 자, 일단 요거 과제 풀이 해드렸고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드릴 거라고 했냐면 요 유닛, 단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선 처음에 우리가 배워본 것은 이 픽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방금 해봤던 퍼센트, 부모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나타내는 걸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게 VWVH라는 게 있고요. VWVH, 그 다음에 EM-REM이라는 게 있어요. EM-REM.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친구들이 요 VWVH랑 EM-REM 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PX보다. 자, 이 친구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 모바일 크기의 브라우저와 이 데스크탑 크기의 브라우저가 공용으로 같이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거를 반응형 웹 앱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때 크기 조절을 하기에 요 EM 단위가 굉장히 좋아요. 또는 VW, VH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전에는 조금만 하고 지금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시작해 볼게요.